이기주 기자, 우리가 국회에 나가 있는 김민영 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각자 이제 지도부 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에 접하게 됐는데요. 끝나고 나서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이 먼저 나온 곳은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회 폭주, 정치적 편법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역시 송구하다라면서 야당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끝나고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일부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반발하는 의견을 낸 걸로 보여요. 윤상현 의원은 끝나고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굴복했다. 기각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고요. 강민국 의원은 헌법재판관 문영배 소장이 민주당 대변인인 줄 알았다. 이런 의견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죠. 국민의 승리다. 빛의 혁명이 일궈낸 성과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대통령실 입장은 뭐 아직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뭐 어떤 입장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아직 없는 거죠. 예,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봉황기가 11시 40분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봉황기를 내렸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 전에 우리가 뭐 승복을 하냐 마냐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봉황기를 내렸다는 자체는 일단 절차적으로는 수용을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복하는 발언을 하라고 압박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한 상황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입장을 냈잖아요. 겸허히 수용하고 질서 있는 다음 차기 정권 출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만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유감이라고 할까요? 좀 많은 정치권에서 좀 기다리고는 있죠. 교수님,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11시 22분에 주문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순간부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이긴 한데요. 근데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윤석열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못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전직 대통령들은 다 이제 차량과 기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무실, 그리고 고액의 연금, 그 다음에 경호 경비 이런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평생 동안. 근데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는 오직 경호 경비만 부분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4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이건 누구건 이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이 되게 되면 향후 5년간은 공무단임권이 제한받습니다. 즉 선출직 공무원에도 못 나가고 그다음에 임명직 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르죠. 그리고 헌법에 65조에 나와 있듯이 이제 파면됐다고 해서 일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질 거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윤석열으로서 그러한 민사상, 형사상 그런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앞서서 말씀하신 11시 22분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탈되는 예우 중에 가장 큰 게 저 면책 특권이 박탈되는 거죠.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계속 그렇습니다.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 84조에 의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데 예외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내란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탄핵 소추되고 또 수사받고 체포됐다가 뭐 구속 취소로 잠시 풀려나 있습니다만 또 구속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권남용죄라든지 외환 유치죄라든지 또 권리행사 방해 같은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또 지금 명태균 씨의 그러한 녹취록으로 인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가능하고 소추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다시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재발부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라고 하셨지만 네. 오늘 탄핵 심판 그 결정문을 볼 때 네.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네. 형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 근데 구속을 네. 하려면 네. 내란죄로는 구속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죄로는 구속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에 의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모든 대통령의 예우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경호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경호 경호처의 경비. 경호 경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경호처로부터 경호 경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예. 전 대통령, 박근혜 전 예. 대통령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됐잖아요. 네. 탄핵으로. 그런데 지금 사저지만 경호가 있어요.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데 네. 우리가 구속 취소될 때 윤석열 대통령 경호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봤죠. 그런 봤죠. 기동 경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부 소수 경호만 받기 때문에 그 한 10명 남짓의 경호원들만 있게 되고요. 그렇게 앞뒤로 뭐 군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뭐 차량으로 둘러싼다거나 그런 경우를 받기는 어렵죠. 제가 경호처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경호처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사실 수사가 제대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후에는 그 경호처, 뭐 서버, 우리 비화폰 서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압수수색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 말고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도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의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죄 수사를 위해서 그 비화폰 서버 이런 것들은 다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수사를 위해서 이제 청구될 수 있는 거고 또 발부될 수 있는 거고 체포 구속도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입장을 내야죠. 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서 12월 4일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엄법 11조 1항에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계엄법 11조 1항에요. 그런데 지체 없이 하지 않았죠. 3시간 20분 정도 지난 후에 계엄 해제를 해요,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계엄을 한번 겪어본 저 같은 기성세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는데 왜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안 하지? 또 다시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닌가? 제2, 제3의 계엄 선포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불안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MBC에서 새벽에 아침 일찍 5시 반인가요? 스튜디오로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가다가 계엄군한테 체포당할 수 있다 나도. 지금 아니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요. 그런데 해제 선언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1시 1분 이후로부터 이제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할 때까지 4시 27분인가요? 그때 동안 한 3시간 반이 계엄을 겪어본 세대들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잠도 못 자고 있는 거고, 심지어 스튜디오에 나올 때도 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분한테 그랬어요. 가다가 내가 택시 타고 가다가 잡힐 수 있다. 계엄군의 불신 검문에 걸려서. 그리고 MBC도 네. 지금 계엄군들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식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할 것이다. 라는 지금 짤막한 이 입장만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발표를 시작을 한 겁니까? 뭐 이게 문건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네, 그 서면으로 낸 것 같은데요. 제가 짧으니까 읽어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 제가 읽기가 좀 그런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이렇게 해서 짧게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뭐 승복 메시지가 담길 거냐, 사회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들은 걸로는 그냥 본인의 간단한 소회 정도를 밝힌 것 밝혔다. 같고요. 저도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저 성명 중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라는 그 구절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그 행위들이 위협하다고까지는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좋은 그런 대통령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을 때 부여한 신임에 부응하지 못했다 정도로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간명하게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입장도 안 밝히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앞서서 국민의힘이 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낸 그 입장을 보면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윤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기주 기자가 얘기해준 우리 속보를 보면은 본인의 그냥 짧은 소회 정도를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그냥 교수님도 안타까운 심정을 네, 밝힌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또 실망한 많은 뭐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다라거나 그런 의미로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입장문 같습니다. 그 전에 뭐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승복을 안 할 도리는 없다. 법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야에서 계속 서로 승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뭐 많이 했던 얘기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 헌재 결정이 나왔다면 그 정도의 메시지 또 사회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기대에 부응 못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 좀 너무 좀 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윤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진정 어린 사과의 그러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지지하는 분들도 이 오늘의 헌재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더 좋을 건데
그 정도 수준에까지 나오지 못한 것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앞서서 이기주 기자가 얘기를 할 때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뭐 이 결과를 수용하겠다,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예. 당 안에서 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윤상현 의원이나 강민국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가까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었고 일단 지도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탓을 하긴 하지만 야당 탓을 하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 하면서 다음 또 대선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오늘 헌재 결정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그걸 위헌적 행위라고 공개 증언을 한 사람이 2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이 곽종근이고 한 명이 홍장원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증언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다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의 지시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이 된 공무원들에게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또 그런 책임도 대통령이 좀 수용하는 또 통감하는 메시지를 냈었어야 됐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고 뭐 기도하겠다 이 정도가 낸 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결정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그 윤곽근 변호사가 먼저 예. 입장을 냈었잖아요.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과연 뭐 이 선고 결과를 겸허하게 순순히 받아들이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전혀 지금 뭐 승복의 메시지라든지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오늘 이게 끝은 아니고 대통령이 또 재차 어떤 입장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기를 좀 저는 바라겠습니다. 기다려볼 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입장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입장을 밝힌 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 없는 것보단 낫죠. 네, 예. 없는 것보단 나은데 오늘 헌재 결정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가 아니라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히 위반했다고 했거든요. 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디에 있냐면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헌법 전문 첫 줄에 나와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면서 대한국민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중대 배반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헌재가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헌법 전문까지 가져온 거는 상당히 중대하게 이 사안을 본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죠. 그런 표현 넣으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예. 정말 결정문을 다듬고 또 다듬은 그런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할 흔적은 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라고 우리가 통상 쓰는 표현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정치 순으로 언급을 했어요. 오늘 문영배 소장이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 통합을 지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사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